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대폭락장 집대성이라 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집값이 빠르게 꺾이자 앞으로 어디가 위험한지에 대한 상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70% 이상 대폭락할 곳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충격과 공포가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위험한 곳을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역과 부동산 종류를 망라해 가지고 가장 위험한 7가지를 뽑아보겠습니다. 부유한 분들은 상황을 보며 매도하거나 갈아타기를 시도해야 하며, 매수자들은 이런 곳들을 잡아서는 큰일 납니다. 김종갑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70% 대폭락 6곳. 여기 집 사면 평생 큰일 난다. 실질적으로 아마 집 그런 데 갖고 있어서 후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집값 여기 보세요. 정말 화려했던 곳들이 불나고 난리가 났네요. 이제 부동산 하향세를 상징하는 것들 있죠. 자, 부동산 일단 맛배기로 2021년, 26년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 것이냐. 일단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은 이제 변수가 있어요. 내년은 쭉 빠질 수도 있고 잠깐 반등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집값 이대로 가다간 폭탄 터진다. 경제학자들 경고. 이게 연도마다 21년부터 올해부터 내년 2026년까지 연도마다 어떤 테마가 있어요. 보세요. 2021년 대출 제한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빠진 거야. 집값이. 부동산 하향세 지금 가파르죠. 내년은 그러면 뭐냐. 역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분양 공급 또한 새 정부의 강력한 대책, 이런 것들이 집값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요. 23년 정도 되면 매물 급증, 미분양, 이제 입주하는 것들도 막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분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 터질 겁니다. 부동산 대세 하락으로 완전히 굳혀지고 2024년 정도 가면 이제 이때 지금 사전청약 3기 신도시 그 150만 가구가 분양을 하잖아요. 얘들이 입주하는 거야. 그리고 규제 완화.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부동산 하락이 확대됩니다. 2025년 입주 물량 이제 매물 폭탄까지 아마 제 생각은 2024, 5, 6년이 가장 위험할 것 같아요. 이때 70%까지 떨어지는 것들도 나옵니다. 26년 만약 이때까지 떨어진다면 부양책 씁니다. 부동산 바닥을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부양책은 5년간 또는 10년간 이거 매수하면 양도세 안 받겠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미분양 같은 경우도 서너 개씩 잡아라. 대출 다 해줄 테니까. 바로 이게 부양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위험한 곳 7개를 골라볼까요? 먼저 7위입니다. 자, 순위가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7위는 이 중에서 그나마 가장 덜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위험한 순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상투장, 지금과 같은 상투장의 똘똘한 아파트가 제일 위험해요. 자, 개포동에 개포주공 7단지 34평, 얘가 똘똘한 아파트잖아요. 강남에 있으니까 2007년에 13억 했던 게, 자, 2013년에 7억 5천, 반토막 났네요. 똘똘하니까 많이 빠진 거야.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 역삼동 경남 아파트, 자, 5억 6천 밖에 안 했는데 얘는 거의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2013년 5억 4천 그대로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많이 오른, 상승장이 많이 오른 아파트가 폭락한다. 부동산은 상투장이 가장 위험하다고 써있죠. 하락장에는 강남에 비싼 아파트가 폭락하니까 지금은 조금 조심하세요. 투자든 실거주든 지금과 같은 상투장은 피하는 게 좋고요. 상승장에는 거래가 없고 10에서 20% 시세가 높은 호가 매물, 지금 뭐 호가 매물도 별로 이제 다 낮게 내려왔는데 조심해야죠. 8년간 벌써 강남 같은 경우는 2배에서 4배까지 뛴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오르면 조금 오르고 떨어지면 폭락한다.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일수록 하락폭이 커요. 예를 들면 강남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서울 또는 1, 2기 신도시, 경기도 또는 광역시의 비싼 아파트들 해당되죠. 그런데 얘들은 단기적으로 폭락할까 봐 두렵다는 거지 장기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장기적으로 엄청 또 많이 올라갑니다. 다만 지금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6위부터는요 앞으로 회복도 못할 가능성도 커요. 떨어지는 것도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많이 뛰었으니까 외곽도. 자, 이제 입지가 좋지 않은 곳 또는 상품이 좋지 않은 것들 볼까요? 6위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 바깥쪽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 안양, 인천, 부천, 고양, 그 다음에 남양주 일부하고 하남, 성남,
자, 용인 여기를 잇는 이 안쪽은 괜찮은데 이제 서울을 포함한 거죠. 이 바깥쪽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뭐 김포, 인천, 안산, 뭐 동탄, 용인, 이천 이런 데는 좀 위험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GTX가 있거나 그러면 조금 나중에 다시 다 회복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철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너무 멀어요. 자,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 안쪽만 잡아라. 강남 한강 도심권 우선에 서울 외곽과 그다음에 강남 성향의 경기도, 뭐 성남, 구리, 하남, 용인, 수원 이런데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기대주들은 앞으로 새 것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지금 좋다는 게 아니야. 지금 거품이 심해. 떨어진 다음에 이런 거 하시라고. 자, 강남, 서울, 실거리가 먼 곳은 투자로 부적격이다. 즉 강남이 멀거나 서울이 먼 곳들은 부적격. 왜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안쪽 잡으라고 하냐면 거리가 멀잖아요. 실거리가 중요해요. 다만 GTX SRT가 있으면 괜찮다. 자, 이제 5위입니다. 5위. 이거 보시면 이게 주염역이라고 있어요. 3호선 라인. 보면 이 역 근처 9억, 9.2억, 8.4억 그러네. 근데 좀 떨어져 있으니까 5.5억, 6.5억, 뭐 7억도 보이고 7.1억. 벌써 머니까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싸죠. 물론 이쪽에 이제 킨텍스가 있죠. 자, 10년 전보다 경기도 아파트가 넘쳐나요. 경기도는 지금 1기, 2기, 3기 신도시 사면 집이 지금 남아도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거래량이 적겠죠. 그래서 20년까지 안 뛴 게 경기도가 왜 20년까지 안 뛰었냐 14년부터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많이 이렇게 뛰었냐, 집값이 서울이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지방도 뛰다 보니까 이제 막 뛴 거야. 사람들이 선호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황금성이 떨어져요. 진짜 안 팔립니다. 그래서 먼 지역 하지 마세요. 전철에서 먼 데는. 그 다음에 갈아타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 머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가. 역세권도 강남 접근이 멀면 좋지 않다. 여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강남이나 서울이 멀면 또 막 2시간씩 걸리거나 1시간 반 걸리면 별로예요. 자, SRT, GTX 정거장은 2정거장 이내가 좀 좋겠죠. 도보도 20분 이내가 좋지 30분씩 걸어 다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4위입니다. 4위. 지금 순위가 높을수록 안 좋다는 거예요. 아까 순위 7위가 그나마 제일 낮고 6, 5, 4위. 여기 보시면 경기도 지도네요. 자, 보세요. 이게 서울이야. 이게 경기도예요. 경기도. 자, 여러분들 경기도가 서울에 몇 배 되는 것 같아요? 20배는 돼 보이죠? 그런데 인구는 서울이 1000만 명, 경기도는 한 1300만 명. 땅은 훨씬 20배나 큰 게 인구는 맘먹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서울은 땅이 좁기 때문에 앞으로도 떨어졌다가도 계속 올라가요. 근데 경기도는 장기 전망이 안 좋아요. 인구도 준데다가 물론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나 강남에 가까운 곳들은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네모박스 써 있네요. 아무튼 서울에서 가까운 곳 뭐 보자면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수원, 의왕, 안양, 과천, 광명, 고양 이 정도만 좀 안정적이에요. 미래 집값은 서울과 강남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했죠.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심리적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도 못해요. 서울 중심에 원을 그려서 원이 커진 곳들이 서울에서 멀고 경쟁 지역도 많아요. 뭔 말이냐? 자, 여기 서울. 자,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점점 외곽일수록 원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땅은 더 넓을 거 아니에요. 여기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싸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인구 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박근 신중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거리가 멀더라도 이런 곳들 GTX, SRT 인근은 긍정적이다. 자, 이제 3위입니다. 3위. 자, 아주 안 좋은 곳들이죠. 이제 서울보다 중요한 건 강남이에요. 강남에 모든 산업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은 더 위험한 거예요. 서울보다 거리가 먼 것보다. 그러니까 이쪽은 다 집값이 싸요. 이게 강북 쪽은. 근데 강남 밑에는 다 비싸잖아요. 서울에서 멀어도. 자, 보시면 네모박스 구리, 하남, 성남, 그 다음에 용인, 수원, 그 다음에 군포, 안양, 의왕, 광명, 과천, 뭐 시흥의 일부 이 정도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멀어요. 강남 성향에서. 자, 서울의 핵심이 시청이 아닙니다. 어디다? 강남이에요. 강남과 거리가 멀수록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은 상승 탄력이 한계가 있고 부자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주로 강남 사는 사람들은요, 용인이나 성남이나 이쪽으로 이동하지 뭐 일산이나 김포나 이런 데로 안 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과천, 성남, 용인, 하남, 구리, 안양 이런 곳이 좋다. 강남 성향이 강한 곳들은 신도시는 판교, 분당, 위례, 뭐
광교 이 정도, 그리고 가밀, 과천, 지식정보타운, 평촌 이런 데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너무 비싸. 지금 잡으면 폭락합니다. 비싸니까 하락할 때 잡아라. 자, 강남 접근성이 강한 단지와 SRT, GTX 이런 것들은 대형 호재이며 인구 급감, 즉 상대적으로 강남에서 먼 곳들, 여기가 강남이잖아요. 여기서 먼 곳들은 별로 안 좋다. 이 외곽 지역은. 이제 2위입니다. 2위.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아까 말했던 그 입지도 중요하지만 세대수 적은 것은 영원히 안 좋아요. 특히 주상복합 100세대짜리들 아주 안 좋습니다. 물론 신도시 내에 세대수 적은 것들은 묻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좀 개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신도시도 아닌 것들이 그냥 역 가깝다고 하더라도 세대수가 적다. 정리하면 입지보다 중요한 게 세대수예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100세대라도 꽤 그래도 가요. 설령 강남에 있더라도 세대수 적은 거 잡지 마세요. 나중에 하락장에 좀 돈을 더 주더라도 3, 400세대 이상으로 갈아타야 돼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수 적은 것들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안 좋아요. 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이런 것들이 못 가냐면 이 자체가 세대수가 적어요. 아파트들은 적어도 100세대는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것도 안 되는 것들이 널려 있는 거야. 아파트도 아닌데다가 세대수가 적으니까 못 가는 거야. 여기 보세요. 자, 송파 가락 3인 맨션 31평 1988년 입주 936세대인데 얘가 2013년에 5억 5천인데 지금 20억을 찍었어요. 4배 뛰었네요. 세대수가 많으니까요. 900세대가 되니까. 근데 같은 송파 현대 33평 비슷하죠? 얘는 243세대야. 그런데 5억 2천 이때는 가격이 비슷했는데 13.5억 거의 7억이나 차이 나요. 이것도 최근에 올해 와서 많이 뛰어서 이거지 한 10억 8, 9억에서 많이 맴돌았어요. 많이 벌어지죠. 강남이니까 그나마 송파니까 이렇게 그래도 뭐 7억밖에 차이 안 나지 이게 점점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쪽이면 더 벌어집니다. 나홀로 잡지 마세요. 나홀로는 재건축 리모델링이 돼도 얘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추진도 어려워요. 기대감도 없어요. 새 것도 별로 안 좋아요.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부동산은 가격 상승폭도 적지만 팔리지도 않아요. 또 안 팔려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단독, 다가구, 상가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바로 나홀로기 때문에 그래요. 나홀로 부동산은 노후화 될수록 재건축 기대감, 리모델링 기대감에서 멀어집니다. 돈만 왕창 들어가. 세대수가 적으니까. 나홀로 아파트나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당장 하락장, 황금성 갈아타기도 어려워요. 진짜 꼭지, 작년 같은 꼭지 시세, 올해 같은 꼭지 시세나 팔려요. 갈아타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올랐으면 황금성 징검다리를 활용해라. 아, 이거 하락장이 안 팔리면 지금 빨리 팔아버리고 황금성 있는 걸로 갈아타라 이거예요. 1위 볼까요?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을 잡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래도 나홀로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뭐냐? 나홀로 아파트보다 더 나쁜 게 아파트가 아닌 것들이에요. 물론 100%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80%가 안 좋아요. 볼까요, 뭔지? 자, 왜 안 좋냐? 아파트가 아닌 것들이 황금성 잘 안 팔려요. 투자성이 없어요. 안 올라가요. 물량은 넘쳐나요. 신도시 지을 때마다 얘들 막 다 짓는 거니까. 평생 안 팔려서 고생하고 기회비용을 날립니다. 다른 걸 살 걸. 차라리 무주택이 나아요. 이런 거 갖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런 거 증여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왜 증여합니까? 좋지도 않는 걸. 자녀 인생 망칠 일이 있어요? 자녀들은 돈이 없더라도 이런 거 아파트 아닌 것들 증여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기다렸다가 청약을 받거나 또는 쌀 때 아파트를 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안정성도 없어요. 볼까요? 초역세권, 집주근저, 미래 호재, 핵심 상권일지라도 비아파트는 피하세요. 그럼 뭐가 비아파트냐 이거예요. 자, 7위부터 할게요. 7위 나홀로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주거용이든 사무용. 이거 집 팔아먹으려고 아파텔이라고 좋은 말로 포장하죠. 이거 하지 마세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예외를 너무 기다리지 마요. 4위 진짜 안 좋네요. 신축 빌라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막연한 거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것들 하지 마요. 3위 상가. 테마형 상가는 아주 안 좋고 단지 내 상가가 됐든 또는 상가 주택도 별로예요. 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2위입니다. 이거 요즘 질문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하지 마세요. 법이 바뀌었다고 무슨 뭐 문제 없다? 아예요. 토지가 100% 매입됐다면 좀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 조합원이 모집이 돼야죠. 얼마나 인식이 안 좋은데. 그런데 하물며 토지가 70% 80%밖에 매입이 안 되는데 그걸 왜 합니까? 차라리 프리미엄 주고 나중에 사세요.
기획부동산 토지. 일단 땅 사라고 전화 왔다 그러면 이거 하세요. X. 그리고 여러분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아는 지인들입니다. 잊지 마요. 모르는 사람이 등쳐먹지 않아요. 자, 7가지 매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주택이 낫다고 아예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락장에 팔리지 않아서 얘들이 잘못된 점은 안 뛰는 건 둘째치고 안 팔려가지고 아파트를 살 기회를 날려버려요. 이제 부동산 대폭락 위험장 7가지. 자, 아까 금방 얘기했던 거. 7위 상투장에 비싼 아파트 안 좋고, 6위는 제1 외곽순환도로 밖에 있는 거. 5위 전철역에서 10분 이상 15분 이상 먼 곳. 4위 서울 거리가 먼 곳. 자, 3위 특히 강남에서 먼 곳은 안 좋고. 2위 나홀로 아파트. 200세대 100세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강남도 마찬가지. B아파트 1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갈아타기를 하셔야겠죠. 자, 부동산 지속적 위험한 곳, 단기적 폭락 위험한 곳 이렇게 구분을 해드릴게요. 지속적으로 위험한 곳 해놓고 X라고 쳐놨네요. 여기 부동산 장기적 위험, 단기적 위험으로 구분했는데 지속적 위험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안 좋다는 거예요. 자, 누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역, 경기도나 인천의 외곽이라고 표시했어요. 뭐 경기도, 인천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경기도에서 외곽, 인천은 더 경기도에 밖에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리고 인천에서도 외곽 있는 곳들은 더 안 좋아요. 하물며 지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방은 서울에서도 멀어요. 지방도 충청도권은 그나마 괜찮은데 경상도, 전라도권은 인구도 줄고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비싼 것들. 그 다음에 유형으로 보면 상가,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가격으로 따지면 좀 소외된, 그동안에 안 뛰었던 것들은 안 뜁니다. 장기간 정체, 가격도 올라가지도 않고. 고분양가도 조심하세요. 고분양가 나중에 분양가 밑으로 3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고분양가 많이 나옵니다. 왜? 분양가가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별로 안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연동을 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는 것은 넣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3기 신듯이 멀쩡한 그런 분양을 안 받는 것은 바보죠. 분양도 안 받는다? 에이, 그렇게까지 분양도 받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폭락론자예요.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어떻게 분양도 못 받게 해요? 분양을 구분하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영원히 집값이 떨어질 것처럼만 말하는 사람은 폭락론자는 여러분들 평생 가난하게 만든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부족하고 아무튼 올해 많이 뛴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뛰었어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위험하니까 얘들 잡지 말라고요. X입니다. 단기적으로 위험한 것. 그러니까 지금 잡았을 때 집값이 비싸니까 많이 떨어지는데 장기적으로는 좋은 곳들, 결국은 신고가 찍을 곳들. 그렇다고 지금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지방의 중심지. 그렇죠. 이런 곳들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유형은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 괜찮아요. 가격은 비싼 것들 또는 폭등한 아파트들 10억 이상 아파트 얘들이 괜히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지금 하라는 거 아닙니다. 얘들 장기적으로 좋다고요.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니까. 포인트. 자, 폭락 후에 신고가 찍는다 이거예요. 거래량도 얘들은 많아요. 꾸준히 올라간다. 우상향한다. 그래서 얘들을 사고 얘들은 하지 마라. 이제 서울 2023년 4억 했던 게 10억까지 올랐어요. 3배나 뛰었어요. 서울은. 그럼 다음에 반토막이면 6억이고 2032년에는 10억 회복하고 20억 가까이 갈 것 같아요. 결국 서울은 서울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자, 2.5억이 7억 많이 뛰었네요. 자, 그런데 얘가 반토막 나면 3.5억. 얘는 서울만큼까지 비율은 안 뛰지만 12억. 결국 7억은 넘고 12억까지. 주로 이제 메인 아파트 중심으로. 자, 광역시 2억이 5억이 됐어요. 그럼 2.5억 반토막 나고 얘는 5억이나 6억. 결론적으로 광역시는 별로 못 뛰고 경기도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뛰고 서울은 많이 뛰고 이렇게. 왜냐하면 희소성의 문제고 입지의 문제인 거예요. 자, 서울 보면 같은 10억짜리가 있다. 10억이 5억으로 떨어지면 얘는 18억까지 갈 수 있어요. 다음에. 경기도는 10억이 5억으로 떨어지면 14억까지. 서울보다 덜 가죠. 자, 지방은 10억이 5억으로 떨어진 다음에 10억 회복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서울, 경기, 광역시, 지방 폭락과 회복 분석.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박스 쳐놓은 곳이 좀 좋은 지역인데 보시면 A급 서울 전체 강남 3구, 한강변, 도심권, 서울 외곽 이 순서로 서울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아마 하락은 4년 하고 회복은 한 2년, 신고가도 3년. 신고가를 아주 많이 찍어요. 서울은. 그래서 많이 뛰는 거예요. B급은 경기도 중심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자, 과천, 광명, 성남, 용인, 하남, 안양, 수원 이런 데인데
하락장이 4년이고 회복이 4년이면 신고가도 무려 2년 정도 찍어요. 그런데 이제 C급 부자고 경기도 외곽이나 인천 이런 데는 인천, 뭐 군포, 시흥, 안산, 김포, 그 다음에 화성, 평택, 파주, 양주, 오산 뭐 이런 데인데 하락 4년, 회복 5년, 신고가도 1년밖에 안 찍네요. 결국 외곽으로 갈수록 땅이 넓고 희소성이 없죠. D급 광역시, 세종, 이것도 순서가 세종,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이 순으로 좋은 거예요. 기타 광역시가 아닌 곳들은 상대적으로 위치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10억 근데 5억 상승장에는 겨우 회복하는 정도. 아무튼 여기는 신고가나 이런 것들이 얘들보다는 밀립니다. 즉 1, 2, 3, 4순으로 해라. 강남, 서울, 경기 급락 중인 아파트 사례. 강남 지금 PH 청담 이거 22억까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물론 증여일 가능성이 크다고는 했어요. 자, AID 예 6.7억 빠졌고 4.4억, 3.8억, 3억. 서울도 5.6, 4.3, 3.2, 3.8, 3.14. 경기도 3.1, 3억, 2.2, 1.2, 1.3억.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매물들이 뭐 사례 좀 말해줘요 하니까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6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요소 어제 얘기했던 건데 1위가 타이밍이에요. 입지가 아니에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6가지 중 타이밍.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조심하라. 2위가 입지입니다. 웬만하면 상급지로 가라. 강남, 서울, 그 다음에 신도시, 경기도, 그 다음에 광역시, 지방 이 순서대로 좋다 이거죠. 3위는 물건을 봐라. 물건. 대단지 아파트가 제일 좋고 나머지들은 별로다. 자, 그 다음에 4위 호재를 따진다. 호재의 반영 정도를 파악해라. 부동산 이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 호재를 따지하는데 아마추어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이 4번 호재예요. 이거 아닙니다. 호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 3개가 80%에 해당돼요. 7, 80%. 이게 중요한 거예요. 3가지. 얘 부수적으로 호재 따지고 그 다음에 개인 상황도 중요하죠. 본인이 자본금이 어떻고 연봉, 저축, 기간별로 안정돼 있는지, 마인드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기회비용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뭐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좀 넓은 지역을 선택하고 많이 빠진 것을 고를 수가 있어요. 갈아타기라든가 추가 매입이라든가 대출까지 생각해야지. 제일 부동산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고정관념 아주 센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부동산이 지금 이제 상당히 얼어붙었어요. 지금 핵폭탄이 푹 터지듯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 모든 지표가 꺾이고 있지만 장기간 상승에 취한 전문가들과 주요 기관들이 2022년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4월 대선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대폭락과 일시적 상승을 가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